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는 배경색을 지정하고요. 이미지와 혼합 모드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될 거고요. 필터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 보정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를 이용한 문제와 펜 도구를 활용한 모양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양 중에 하나에는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문자의 효과도 2개 정도 왜곡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 새 도큐멘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단위 픽셀로 맞춰주시고요. 위스 400, 하이트 600,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제시된 배경 색상은 99CCFF입니다. 9CF만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Alt 딜리트를 통해서 배경 색상으로 불투명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작업 중인 파일은요, 여러분이 임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급-12 이미지를 엽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 혼합 모드, 합성 모드를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합성 모드는 하드라이트입니다. 하드라이트를 지정하시고 오페시티는 그대로 100%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자, 원본에 격자 켜놓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격자를 참고해서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현재 레이어 옆에 하얀색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이게 마스크에 해당되고요.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지워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 설정하시고 그라디언트의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스는 100%를 설정한 후에 자, 자연스럽게 지우고자 하는 방향 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자, 반듯하게 지우실 땐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급-13 이미지를 열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복사하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고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자, 종횡비를 유지할 때 옵션 바에 이 체인 모양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쉬프트 누르면서 여러분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네, 크기 조정하시고요. 자, 여기에 제시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름 그레인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아티스틱의 필름 그레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오케이 해서 필터를 적용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네, 레이어 마스크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자, 이번에는 위쪽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지워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자, 우선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합성이 되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1급-14 이미지를 엽니다. 자,
비교적 배경이 단조로운 색인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배경을 매직원드로 선택해서 선택을 뒤집는 방법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것도 같이 활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때 상단에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으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에워싸도록 드래그를 해 봅니다. 어때요? 단번에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을 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미지의 종횡비가 어긋나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에서 사이즈 8픽셀 주시고요. 자, 아우터 그로우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글자 자체를 클릭해 주십시오. 오른쪽 설정에서 75% 사이즈 5픽셀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열어서 자, 지금 지도 위에 자동차 장난감이죠? 네. 자, 자동차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때는요. 펜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 툴로 이미지를 선택할 때 옵션 바에 설정 패스인지 지정 확인하시고요. 자, Exclude Overlapping Shape 설정되어 있을 때 펜툴 사용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윤곽선을 따라서 따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 펜툴은 첫 점은요, 여러분 항상 클릭해 주시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 해 주시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살짝 안쪽으로 여러분이 점을 찍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 형태를 그리고요.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곡선은 쭉쭉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곡선형을 그리다가 직선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곡선인데 지금처럼 커브가 전환이 돼야 되는 경우, 이때 여러분 그냥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컨트롤 Z에서 언두 하시고 먼저 드래그했던 기준점에 Alt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맞춰주시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Alt 누르고 클릭, Alt 떼시고요.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이 패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안 맞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기준점 이동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들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펜툴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연습 많이 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깔끔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펜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자, 저는 설정대로 해서 패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완료가 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누르고 작업 이미지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정하실 거예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자, 격자 지금 격자 보기 해놨기 때문에 격자와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네, 크기 조절하시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펙트 먼저 적용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앵글 120.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할 거예요. 색상 보정을 할 텐데
이제 어때요? 이 전체의 색깔이 보정이 될 겁니다. 자, 문제 유형 따라서 일부의 색깔이 보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 레이어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할 거예요. 자, 선택은요. 레이어에 현재 레이어의 썸네일 작은 축소판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투명 부분을 제외한 픽셀이 있는 부분, 즉 색이 들어간 부분만 빠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이 방법 알아두시고요. 빠른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색상 보정은요.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라는 보정 효과를 쓰시는 게 아니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속성이 뜨게 되죠. 컬러라이즈 체크합니다. 체크 안 하게 되면 색깔이 여러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변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파란색 계열 수정하시는데 이때 여러분 휴 색상이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고 라이트니스는 명도에 해당됩니다. 네, 지금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저는 휴는 180, 세츄레이션은 70, 라이트니스는 10을 적용해서 효과를 줬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어떤 색이라고 해서 코드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색깔 계열로 보정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색상을 잘 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색조.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자, 1급-16 이미지를 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뭐 명확하게 구별되는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펜툴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커브 전환이 필요할 때 기존에 드래그했던 기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패스 완료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저장,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방향이 다르죠? 컨트롤 T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쉬프트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춰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리드 격자 보기 설정해 주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 자, 여기에는 필터를 먼저 적용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된 필터는 포스터 엣지라고 하는 포스터 가장자리 필터입니다. 아티스틱 확장해서 여러분 보시면 포스터 엣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오케이 눌러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 일부 선택하실 텐데요. 자, 마지막 이미지는 선택해서 변형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은 없습니다. 자, 지금 나침반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선택할 때는요. 폴리곤을 라sso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팁 하나 알려드리면 선택하시다가 잘못 선택했어요. 이거 취소하시려면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전 상태로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에 각각 클릭해서 다각형 형태로 선택을 해줍니다. 네, 처음에 찍었던 부분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축소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즉 시험지에서 제시된 모양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초승달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형태는요, 쉐입을 확장해서 모양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Shift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이동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바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네. 자, 제시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요, 스트로크 픽셀 적용될 거고요. 컬러는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50%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부분을 살짝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번개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죠. 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확장을 하시고요. 여기 번개 형태 있죠? 네,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해서 배치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 드랍 섀도우 적용하겠습니다. 자, 모양이 반복되고 있어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변형 상태로 바로 들어가서요. 크기와 회전 값을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메뉴 버튼 만들 차례입니다. 커스텀 쉐이프에서 찾아가는 경로는 웹을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워드를 선택하시고요. 네,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스트로크를 클릭하고요. 색상은 검정입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메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양과 글자가 반복이 되어 있고 중간에 색상만 다른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위에 한 세트를 만들어서 복제한 후에 배치하고 색깔, 글자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해서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클릭합니다. 자, 한글 폰트 도둠 바로 입력해서 여러분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크기도요, 설정한 크기 지정해 주시고 글씨가 조금 뚜렷하게 보일 때는 스트롱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색을 설정하겠습니다. 특보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글자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레이어에서 FX 누르셔서 버튼하고 동일한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브 툴 이동 도구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복제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보시면은요, 자, 현재 레이어 각각 이렇게 모양하고 글자 레이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선택하실 때는 Shift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서 Alt를 누른 채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 드래그 하는 동안에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Alt 누르고 다시 아래로 드래그 할 때 Shift. 자, 간격은 방향 키보드에 화살표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보시면은요, 뒤에 카피 1, 카피 2 이런 식으로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각각 해당되는 글자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보, 그 다음에 해상예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중간에 있는 모양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모양은 색상이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선택 더블 클릭하셔서 상단에서 옵션 바에서 네.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 메뉴 버튼에 대한 설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제하셨는데요. 우리 레이어 복제는 단축키 컨트롤 J도 있습니다. 컨트롤 J로 복제한 후에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지금처럼 수정 작업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펜 도구를 사용해서 이 먹구름 모양하고요, 해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활용은 펜 모양으로, 펜으로 여러분 여기 쉐이프로 직접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과 함께 쉐이프를 결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드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결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의 옵션에서 우리가 모서리 부분을 어느 정도로 둥글게 할 것인가, 이게 레디우스입니다. 레디우스 30픽셀 적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번개 모양이 있는 이곳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이제 쉐입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쉐입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여러분이 컬러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컬러 지정해 주시고 레이어 순서 바꿔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요. 이렇게 번개 모양 뒤쪽으로 배치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레이어 패널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작업 이미지를 보면서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네. 자, 크기 비슷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려놓은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정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레이어에 같이 그려야 됩니다. 모양은 엘립스 툴로 선택을 할 거고요. 이때 컴바인 쉐입으로 해서 모양 병합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 포인트 옆에 플러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크기가 다른 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레이어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컴바인 쉐입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이 따로따로 선택해서 이렇게 편집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펜 툴로 쉐이프일 때 여기에서도 콤바인 쉐입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구름의 끝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에 핸들을 없애주시고, 자, 이렇게 완료 상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는요, 지금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름 형태를 완료를 하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하나로 병합을 해줄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 지금 하나에서 작업됐는지 확인하셨고, 위에 옵션 바에서 보시면은요, 쉐이프일 때 옵션에 패스 오퍼레이션 하단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해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합쳐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렸던 게 하나로 인식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셨고요. 자, 여기에 드랍 섀도우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형태는 됐습니다. 자, 이제 구름 뒤에 빼꼼히 보이는
해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고 삼각형을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 방법도 있겠지만 별을 그릴 건데요. 별에 포인트가 많은 별을 그려 놓고 여기에서 어때요? 원으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작은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자, 포인트가 10개인 별을 찾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확장해 보시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 이거는 꽃이고 첫 번째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쉬프트 누른 채로 잠시만요.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세요. 연속해서 여러분이 모양을 그려주실 때는요.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누르셔야지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생성이 됩니다. 네. 자,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을 다른 걸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색깔은 자유롭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원을 그릴 텐데요. 자, 엔터를 2번 눌러서 어떤 차이인가요? 아까 모양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기준점들 표시된 거 확인되시죠? 엔터 한번 눌렀어요. 다 풀렸어요. 다시 한번 엔터 눌렀어요. 기준점은 안 보이고 패스선만 보이는 상태죠? 자, 이때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Subtract Front Shape을 클릭합니다. 자, C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일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빠지죠? 네, 컨트롤 T를 해서 크기를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정렬은 나중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들어갈 때 Shift 눌러서 원을 그리고요. 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린 다음에 컴바인 쉐입 해가지고 이렇게 색이 다시 나오도록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3개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옵션 바에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시 구름 모양 뒤로 가야겠죠?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뒤로 보내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FX 눌러서 자, 여기 이제 그레덴트 오버레이 그리고 드랍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덴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클러스터 중간에 삭제하시고 오른쪽 클러스터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리니어 90도 색깔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드랍 섀도우 클릭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 모양을 만들었어요. 크기를 살짝 더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로 완벽하게 합쳐주실 거면 레이어 선택하시고 머지 쉐입 컴포넌트 클릭하셔서 예스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의 모양으로 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구름 형태 안에 패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는 모양을 2개 또는 3개 정도 설정한 다음에 배치하시고 패턴 정의하고 여기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험지에서 눈금자 표시 잘 확인하시고 가로 세로 패턴의 기본형이 가로 세로 몇 픽셀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서 뉴 하시고요. 네,
픽셀로 전환됐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 패턴은요 40에 50 픽셀로 지정을 했고요. 자,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을 트랜스페어런트로 지정을 해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색 격자가 나오죠. 자, 이것을 포토샵에서는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레이어라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네. 화면 배율을 키워놓고 진행을 하십시오. 자, 이 우산 모양하고요. 물방울 모양을 각각 찾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색상에 대한 것도 여러분 제시된 컬러, 색상 코드 적용해서 작업 진행하고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패턴 정의에서 제시된 패턴의 이름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 이미지로 오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오셔서 자, 지금 구름 형태에만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클리핑 마스크 적용됐다고 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의 조건은요. 반드시 이렇게 잘려질 형태 바로 위쪽에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팁. 무브 툴 선택했을 때 옵션에서 오토 실렉트 선택해 놓으시면 레이어에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레이어의 선택이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아래 스크롤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명확하게 구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패스라고 이름을 부여해서 빠르게 찾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어쨌든 패스 레이어 선택되어 있고 이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a New 레이어 클릭합니다. 새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이 레이어에는 패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에 패턴 적용하겠습니다. 패턴은요. 에딧 메뉴에 필에 가서 자, 콘텐츠는 패턴 지정하시고요. 커스텀 패턴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패턴이 가장 최근에 정의된 패턴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런시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으로 뒤덮여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 레이어에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거예요. 패스 레이어 바로 위에 패턴이 있을 거고요. 두 개의 경계선에 마우스 올려놓고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아래 패스로 이름이 바뀐 구름 형태의 색깔이 있는 부분과 공통되는 패턴만 화면상에 남고 나머지는 잘려져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패턴을 적용을 하시고요. 자, 오페시티는 70%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하고 계시죠?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자에 대한 설정은 문자 효과의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상정보센터는요. 자, 화면에 클릭하시고요. 보시면 위에 옵션 자, 앞에 메뉴 버튼 만들 때 여러분 적용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궁서 45포인트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업 텍스트를 클릭해서 보니까 물고기 모양이죠? 그죠? 네. 여기에서 PC 클릭하시고요. 이 밴드 구부리기 정도는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컬러 스탑에서도 색상 자, 중간에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다시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방향 보시고 앵글도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글자. 타임즈 뉴로만 볼드 25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업 텍스트에 가서 이게 이제 변형의 정도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아치를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치하고 아크는 다릅니다. 끝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네, 부채꼴 형태랑은 다릅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밴드는 40% 설정하고, 레이어에 스트로크를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흰색,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중간은 필요 없어요.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삭제됩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색깔의 분포는 앵글을 0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똑같지 않죠. 자, 이때는 컨트롤 T를 눌러주시는데요. 저 컨트롤 T 했는데 이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자,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돼서 커서 깜빡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 설정에 대한 대상자가 뜨게 됩니다. 문자를 완료로 하셔야 돼요. 옵션 바에 V 체크하시거나 키패드에 엔터 치고 나서 컨트롤 T를 해주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변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9를 입력해서 회전을 한 후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배치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문자 효과는 원본에서 원본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줄, 세 줄 입력하실 때는 키보드에 엔터 누르셔서 줄바꿈 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요, 교재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자, 완료가 됐으면 격자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다운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자,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자, 먼저 JPEG 저장하겠습니다. 컬렉트는 8을 설정하고 저장해 주시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바꿔줍니다. 이미지 메뉴 클릭하시고 위스 60, 하이트 40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요. 문서에 GTQ 폴더를 찾고 여기에 저장 눌러주시고, 여러분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답안 전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